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2일 막 자정을 넘겼는데요. 이번 첫 번째 뉴스도 역시 권성동 지금 현재 이제 뭐 원내대표가 아니고 다들 이제 직무대행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저도 직무대행이라고 직책을 부르겠습니다. 뭐 직무대행 됐잖아요. 예. 자, 직무대행이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저기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최신 인터뷰가 말이죠. 직무대행이 되고 나서 인터뷰한 데가 채널 A 방송입니다. 채널 A 인터뷰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우선 본인이 이제 직무대행을 하긴 하고 있는데 결정적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 그거는 바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고 각자 의원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당 대표 선수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수용하는 입장을 내겠고요. 또 이 혁신위 설치한 거, 이거는 그대로 개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여원산업회를 만들어가지고, 여원산업회를 만든 게 아니라요, 여원산업회 단합대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준석 대표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자,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6개월짜리 직무대행 체제로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 대표의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로서 당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여기만 청년 정치인이고 당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준석은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는 거냐?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자진 사퇴가 돼야 되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오늘 의총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지만은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른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고요.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 사퇴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의원총회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를 사퇴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고 내가 직무대행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이 얘기는요, 결국은 당 대표를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얘기를 하면 더 많은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언론에서도 제기가 됐지만은 권성동 직무대행의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자기가 내년에 당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이 시간을 벌자.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당 대표는 이준석이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대행 체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사퇴 문제는 논의를 안 한 것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요,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준석의 사퇴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경찰 조사로 인해서 이제 기소가 되면 또 이 고리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조기 대회나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여기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이준석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특별한 연락을 받은 건 없고, 아마도 이준석도 본인의 진로와 당의 명운을 위해서 또 당의 앞날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일각에서는 2030, 호남 이런 당의 약한 고리를 메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는데, 이준석 지금 이렇게 되면 도로 한국당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그렇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불러일으키는 새 바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 할 때는 못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지지 모임을 한 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미 지구당 차원에서 오래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친윤계도 분화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핵관 내부도 지금 분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2명, 이거는 이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예.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인사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전문성과 능력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앞으로 좀 더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요, 결국은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급선무다. 그리고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속하게 원을 구성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 또 국민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받드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 지지율이 회복되고 반등될 것이다. 이런 이 긍정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의 이 발언을 보면 여전히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직무대행은 일단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요, 이미 그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일단 마무리는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제가 이 앞방송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복병이 많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했다느냐에 따라서 권성동 이 대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희망사항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고, 지금 다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회복시키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당 직무대행하고 있죠, 원내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러니까 뭐죠? 탑 넘버 1과 탑 넘버 2, 딱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크다. 그래서 지지율을 반전시키거나 또는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여권의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기거나 할 경우에는 모든 화살이 다 권성동 직무대행한테 갈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본인의 이 희망에 오히려 역풍이 불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그리고 좀 이 비판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재유행, 6차 재유행에 진입했다. 이것이 거의 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본 우리 수칙들 있잖아요. 손을 씻는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중 집회 가능하면 덜 간다든가, 지금 이제 공식적인 방역 조치는 굉장히 완화가 됐고요. 지금 식당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이 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이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에 제6차 재유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과학 방역에 기조를 맞춰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를 오늘 내렸어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안에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백신 치료제, 병상, 인력과 같은 필수적 방역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지시만큼 얼마만큼 잘 됐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는데, 이런 비판이 지금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에게 향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6차 대유행이 지금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 조치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을 권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정하라 라는 비판적 이 보도들이 막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사실 생소한데요. 보도를 보면 BA5하고요. BA5가 지금 새로운 변이로 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BA5보다 더 무서운 BA2.75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BA2.75는요, 인도에서 맨 먼저, 지난달에 처음으로 발견돼 가지고요. 지금은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보고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BA2.75,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인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BA5가 이미 굉장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밀어닥친 이 바이러스 버전인 BA2.75는요, BA5보다도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전 변이와는 판약의 전파력이 굉장히 세서요. 이 일명이요, 켄타우루스라고 합니다. 켄타우루스.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BA2의 세부 변이, 즉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세부 변이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우려가 된다. 왜냐면은요, 면역 회피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파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이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제대로 입장을 내놔라. 이런 요청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어젯밤 0시부터 오늘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요. 35,805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딱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7일 3631명 이후에 8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3만 명 후반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요,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어가지고 기사 읽어봐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6차 대유행이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 국민 4차 접종인데 특히 60세 이상은요, 이미 4차 접종을 맞아라.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금 2월 시작된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률은 31.1%밖에 되지 않아요. 전 국민 접종률이요, 3차 접종 때까지는 65%인데 4차 접종률은 31.1%. 그래서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요구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접종률을 보면 60세에서는 20.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차, 2차, 3차는요, 90%, 97%, 98%, 60대가 말이죠. 근데 이 4차 접종이 굉장히 지금 낮아요. 20.7. 그런데 70세 이상은요, 높아요. 70세 이상은 41%, 80세는 45.9%. 그래서 60대가 집중적으로 맞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60대 해당되시는 분들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오늘 온라인망에서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돌아가지고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러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그야말로 세력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바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야권에서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친인척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서 또 공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니까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 가짜 뉴스가 뭐냐? 청담동에 김건희 여사가 떴다. 경호원 4명을 다리고.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버버리 매장, 청담동에 버버리 매장이 있어요. 버버리 매장에 들어가서 3천만 원짜리 결제를 했다. 그리고서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 이거는 현장 직원이 제보했다. 진짜 부인 관리 잘해라. 나라를 어찌하냐. 이러한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MLB팍,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 이런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댓글이 정말
가짜 뉴스에 엉터리 댓글들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재명 갤러리, 즉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도 김건희가 어제 백화점을 독점하고 명품 쇼핑한 거 사실이냐? 버버리에 3천 긁었다는데 뉴스에서는 언급도 안 되네. 포털에서만 돌고 있는 소문인지, 이런 지금요 댓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댓글 얼마나 빠르게 유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요, 대통령 대회의 불리한 글이라서 검열색다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또 삭제되고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삭제되고 이러니까 마치 검열해 갖고 삭제하는 것 같은 인식을 주니까 또 음모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정상적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느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요, 이 기자들 공지방에 김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 이 댓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대통령실의 국민소통관장실에서 이거는 허위다, 그리고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 바로 무슨 법적 조치 취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말이죠.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해칠 경우에는 적절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MBC 최근에 말이죠, 이 MBC 라디오의 썸네일이 가짜 뉴스다. 그래서 서울시 김종배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죠. 이종배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진정하겠다 했는데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이 MBC의 이 가짜 썸네일 뉴스. 그러니까 김건희 또 사고쳤다, 대통령 수준마다 비선 논란 김건희 국고손 시죄로 처벌, 이런 자막까지 삽입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이거는 방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박성재 사장, MBC 전 구성원 사장을 비롯한 MBC의 전 구성원의 인권교육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냈습니다. 그래서요, 이 권익위에서 이러한 서울시 이종백 의원의 진정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이 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되었다. 그런데 이게 권인희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인데요.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늘요, 여권에서 홍언석 원내 부대표가 말이죠, 지금요 문재인 정권의 이 알박기 인사 5명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누구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성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평통수석 부의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특히 말이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내고 또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정혜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이석현 평통수석 부의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정부와 국정 운영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서도 자리 연연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참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참 뻔뻔스러운 일들이 또 생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하명수사에 개입한 그런 비서관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불기소 작년에 4월인가요? 불기소 처분할 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은 드는 건 사실인데,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재판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출두를 해가지고요, 출석을 했는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법정 증언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 횟수가 말이죠, 하루 종일 130여 번을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을 했었느냐?
증인 경력을 보면 민정비서관실 근무 전에는 민변 사무처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느냐, 또 이 범죄 혐의 관련된 제보, 첩보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건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증언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44분 진행된 재판에서 130여 차례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조국도 말이죠, 작년 9월 3일, 2020년 9월 3일 날 정경심 재판에서 303차례나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정경심과 그 아들도 2020년도 9월 이 최광욱 재판에서, 최광욱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 정경심은 140차례, 아들 조 씨는 60차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 참 뻔뻔스럽죠. 그런데 이 비서관, 즉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에는요, 이미 재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김학의 출금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재준 씨 서해공무원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 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언 거부가 아니라요,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여러분께 더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정무수석이 말이죠, 오늘 SBS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 지지율 떨어진 결정적 계기는 장관 임명을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죠. 박승혜 교육부 장관이었나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왜냐하면 뭐 음주운전에 갑질 뭐 등등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하필 임명한 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보셨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지지율이 몇 프로씩 뚝 떨어졌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도어 스태핑 하는 거는 상당히 신선하고 참 좋았는데, 지지율은 사실상 이 도어 스태핑 때문에 다 까먹은 것 아니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꼭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사실이 이런 거다라고 해명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크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에서 오만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계속 떨어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오만한 거를 MB 대통령 때 광우병 촛불 사건 직전에 이 오만한 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면 지지율은 올리는 거 간단하다.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하려는 모습만 보이면 지지율은 바로 67%, 60%, 70%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야당하고 협치하라, 이 얘기는요, 야당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인태 성분이 어디예요? 전부 민주당, 아주 골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직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5년짜리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통찰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면 감동을 줄 텐데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가 지금 보이는 걸 보면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달리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지자마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또 당대표 선거 나오고, 이렇게 숨가쁘게 5년을 달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좀 점치가 있으면은, 염치가 있었으면 인천 계양이 안 나오고 송영길도 시장에 안 나갔는 게 정상인데, 그렇으면은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 몇 개는 더 건졌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자숙하고 성찰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